네, 지금부터는 관련 내용에 관한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잠시 후 10시부터 결정문을 낭독할 텐데요. 그 발언을 실시간으로 자막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첫 번째 사법 판단, 오늘 법조팀 구민지 기자와 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구 기자가 팩트 위주로 관련 사실들을 전해주실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한 법리 해석 또 쟁점 분석을 임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지난주였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보다 먼저 잡혔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지난주 금요일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유력하다 이런 전망이 나왔잖아요. 예. 네, 그런데 목요일 오후,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3시 45분쯤에 24일 오전 10시 대심 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가 떴습니다. 예. 이렇게 빨리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헌재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해석과 분석의 영역이긴 한데요. 네. 우선 쟁점이 한덕수 총리 사건의 경우 윤 대통령 사건보다 단순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우선 한덕수 총리 측 대리인단도 그런 이유를 들어서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고 촉구를 했고요. 사실 한 총리 탄핵 심판 변론이 윤 대통령 것보다 먼저 끝나서 더 먼저 결론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국정 공백 상황을 감안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이후 60일 동안 이제 누가 대선 등 국가 중대 사안을 관리하냐는 것인데요. 그렇죠. 네, 대통령 공백을 대응하는 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을 고려해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한 거라는 판단도 나오고요. 또 그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완벽히 나오지 않아서 우선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을 정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구 기자가 짚어준 대로 지금 이 선고에 대한 내용 또 헌재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관해서는 해석과 분석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왜 한 총리를 먼저 선고할까요? 예, 저는 헌법 연구자로서 한 총리는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 파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앞서서 한 총리의 탄핵 결정을 먼저 선고하는 것을 보고 이게 기각 결정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됐고요. 예. 그러면 왜 한 총리 결정을 윤 대통령 결정보다 먼저 내리면서 기각 결정을 내릴까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결정은 곧 이제 이어질 그렇겠죠? 겁니다. 예. 인용 결정, 즉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것인데요. 저는 그렇게 예상하는데 그럴 경우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 없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 68조 2항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그렇죠. 대선을 준비하고 예. 관리해야 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그러한 권한 대행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하냐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미리 이제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통해서 한 총리를 복귀시킴으로써 최상목 부총리보다는 국무총리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 권한 대행을 해서 이렇게 파면 결정 이후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에 그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아마 이렇게 먼저 한 총리의 결정을 선고하는 것 같고 그게 예. 기각 결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면 뭐 최상목 대행을 대대행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대행보다는 권한 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기 관리나 국정 운영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은 대대행이라는 건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 부총리는 한 총리의 대행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대통령의 대행이에요. 예. 그 굉장히 잘못된 말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최상목 부총리는 그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예. 임명장을 교부 안 한 것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위헌이다.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선출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다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이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부작위, 즉 임명장을 줘야 되는데
안준 부작위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하면 그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달 가까이 지금 임명장을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재판소를 계속 무시해오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 부총리에게 권한 대행을 맡길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김민지 기자. 네, 지금 헌재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예. 우선 헌법 재판관들이 조금 전에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아직 10시 막 넘었네요. 10시 17초를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곧 선고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한덕수 총리는 현재 삼청동 공관에서 헌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기에 대한 분석을 임 교수께서 해주셨는데 이 인용, 기각, 각하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서 직수형이 어떻게 바뀌나요? 네, 우선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파면에 찬성해서 탄핵소추안이 인용이 되면 한 총리는 즉각 파면이 되고요. 그럼 최상목 부총리가 그대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 다만 탄핵소추안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각하 또는 요건은 되지만 이제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해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게 되고요. 네. 네, 복귀를 하게 되면 10시 40분쯤 정부 서울청사에서 도어 스태핑을 하고 또 이제 11시쯤 산불 대응 관련 중대본 소집을 하는 등 이제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네, 방금 자막으로 띄워드렸고 또 구민지 기자도 짚어줬습니다만 헌법재판관 8명이 대심판정에 입장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그 소추 사유가 5가지잖아요. 핵심 쟁점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탄핵 소추안 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예.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예. 네. 작년 이제 먼저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부터 봐야 되는데요. 이제 작년 12월 27일에 탄핵 소추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정족수라는 것이 국무총리 같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면 151명 이상이고 과반 네, 대통령이면 200명 이상입니다. 3분의 2죠. 네, 지금 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참 방금 전에 떴던 속보 자막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탄핵 소추 사유부터 갈까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선고가 나왔는데요. 네,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10시 2분 20초거든요. 바로 결과부터 발표를 했네요. 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음. 그 주문을 읽는 순간 이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예전 탄핵 그 심판 결과를 발표할 때 길게 결정문을 낭독하고 나중에 결과를 발표하는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결과부터 주문부터 낭독하는 경우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재량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이제 이후부터 읽고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으리라 봅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뉴스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방금 전인 약 10시에 시작이 된 탄핵 심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분 만에 주문을 낭독했는데요.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거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탄핵 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이제 4명 이상이면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사실 지금 기각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정족수가 이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 151명 이상으로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한덕수 총리 측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상태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대통령 기준으로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네, 헌법재판소가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짚어주실까요? 만약에 200명 이상이 맞다였으면 각하였을 텐데 그 150명 이상으로 의결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각을 한 것이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여당이 지금 한덕수 총리는 국무총리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일시적으로 잠시 그 권한을 대행할 뿐인데 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니까 대통령의 따른 의결 정족수인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는 식으로 아주 자의적으로 헌법을 해석한 거예요. 예. 그에 대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제 국무총리 이제 한덕수에 대한 그 탄핵인 것이지 대통령 권한 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이 아니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밝혔는데요. 우선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직과 비교했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제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라고 네, 말을 한 잠시만요. 바 있습니다. 헌재에서 네.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됐는데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입니다. 기각 5표, 각하 2표. 이 표수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원래 이제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려면 예. 헌법에 의해서 헌법 113조에 의해서 6명 이상의 재판관들이 이제 탄핵에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한 분이 찬성했네요. 예. 인용 1위니까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기각으로 갈 것인지 각하로 갈 것인지는 전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각이 지금 5명이니까요. 과반수가 훨씬 넘는 거라서 예. 지금 기각으로 의견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방금 전에 짚어드렸습니다만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을 통해서 의결하는 게 적법하다라는 발표를 헌재에서 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중요했던 이유가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그 심리 결과를 유추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어서였는데요. 또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게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도 발표했네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쟁점 중에 예.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게 탄핵소추 사유 중에 하나였는데 예. 그게 명확하게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한 것이 그러니까 어떤 그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참 수긍하기 힘드네요. 예. 거부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권한 행사인데 네네. 그것을 그 예외적인 권한 행사를 대행이 한 것은 사실은 위헌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 많은 헌법학자들의 지적이었는데.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화면은 10시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 8명이 입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10시 7분인데요. 약 7분 전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계속해서 이제 각 소추 사유별로 이제 판단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네, 우선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특검법 제2요구권 건의, 그 거부권 건의 제한 관련해서 이제 판단 내용을 말을 했는데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적극 종용, 권고했다라고 국회 측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적극 종용 또는 권고하거나 이 대통령의 법률안 남용 행위 조장을 방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고요. 네, 그래서 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거부권을 행사한 게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이제 큰 쟁점으로 떠올랐죠. 국회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충분히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방치했다라고 방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헌법재판소는 이제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안 했다는 소추 관련해서 이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제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중에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 방조 혹은 이에 공모했느냐가 예. 중요한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거를 인정해버리면 그러면 묵인 방조 공모의 전제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윤 대통령 탄핵 결정문의 답안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헌재는 아예 묵인 방조 공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제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냐는 살필 필요도 없다라는 식으로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제 윤 대통령의 예. 계엄 선포에 대한 그러한 위헌성, 적법성에 대해서는 그날 이번에는 나오겠군요. 보여주지 당일에. 않는 그러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헌법재판소에서 한 총리의 비상계엄 공모 이것이 위헌 위법하다 볼 수 없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쟁점은 이제 예. 탄핵 소추 사유는 예.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제 한덕수 총리가 공동 국정 운영 시도를 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제 국회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기 전이기 때문에 권한 정지 상태가 아닌데도 이제 한 총리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 운영한다고 밝힌 것은 위헌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한덕수 총리 측에서는 이제 담화문에는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단지 여당의 협력을 요청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이제 판단 내용을 밝혔는데요. 우선 담화문의 전체 취지는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해제 이후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부가 여당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이다라고 봤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후 피청구인, 즉 한덕수 총리의 담화에 근거해서 여당 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근거나 사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고 알겠습니다.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검 추천을 지연한 것도 증거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방금 전에 띄워드린 자막도 증거 불충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공모 방조한 증거를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게 현재 판단인데요. 네. 사실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냐 아니냐 이 판단이 오늘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평론가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는데 교수님 예상대로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 당일에 발표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약에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이다고 오늘 발표해버리면 그럼 윤 대통령 측이나 이런 데서는 미리 답안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윤 반발이 대통령의 심해질 수 결정 있죠. 예. 이전에 지금 승복하지 않겠다. 이러한 반발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최대한으로 윤 대통령 결정문을 엿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의 결정문을 오늘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 결과를 먼저 발표하고 그 이후에 지금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헌법재판소의 발언들이 들어오는 대로 실시간으로 자막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탄핵소추 의결 종족수 과반수로 찬성해서 의결한 게 적법했다라는 헌재의 판단은 아까 전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과는 나왔으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론도 오늘 있고 또 이번 주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매주 이 얘기를 해서 또 말씀드리기 민망하긴 합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은 되지 않겠느냐를 지금 3주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 시기를 예상하는 게 어렵습니다만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이번 금요일이 저도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 이것도 헌법재판소의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선고를 하기 2, 3일 전에 미리 선고일을 이제 공지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공지한다 하더라도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되겠죠. 그런데 예. 수요일은 또 헌법재판소 인근 고등학교에 전국 모의고사가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학생들을 선고가 있는 날은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로 이제 등교를 안 하게 할 건데 모의고사 있는데 등교를 못하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은 어렵고 목요일의 경우는 매달 세 번째 목요일은 다른 사건들도 헌법재판소가 모아서 이렇게 결정을 선고하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가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중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따로 금요일 날 할 확률이 제일 높고 또 그전에도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금요일 날 선고를 하고 그다음에 휴일 냉각기로 접어든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금요일 날 하더라도 그러면 오늘 금요일 날 하겠다라고 공지를 해라. 공지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속이 타들어가고 고통스럽습니다. 예.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언제 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선고할지요. 2, 3일 전에 한다는 관행이 있다고요? 그 관행을 누가 어떤 국민이 그 관행을 인정해 줬습니까? 예. 헌법재판소가 만든 관행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당장 오늘 선고 기일을 공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구 기자가 전해드린 바에 따르면 오늘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대한 평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 오후에 그 공지 여부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것이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민 신임을 배반한 행위는 아니다. 이런 헌재의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위헌이라고는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국민 신임 배반 행위는 아니다라는 네네. 헌재의 판단에 대한 저희 입장을 행간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 선출목 사민에 대해서 예.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때 임명을 10일간이나 보류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 대행이 돼가지고 마녀 후보에 대해서는 또 임명장을 안 줬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권한 대행이건 대통령이건 임명장을 주는 것은 형식적 임명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선출했을 때 이미 임명장을 부여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 것인데 예. 그 임명장을 권한 대행이 안 준 것은 위헌이라고 분명히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지적을 했고요. 예, 그래서 예. 오늘도 아마 그게 위헌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 그것을 국무총리를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진 중대한 않다. 위헌 행위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기각 결정으로 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판단도 굉장히 헌법학자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한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논리로 아마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재 발표를 자막으로 전해드리다 보니까 글자 수가 적잖아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내용을 보면요. 우선 그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과정에는 하자가 없다. 그리고 이제 피청구인인 한덕수 총리가 이들을 임명해야 할 헌법상 자기 의무가 있다라고 먼저 봤습니다. 예. 하지만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미리 표시해서 이런 헌법상 구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 총리를 파면할 정도로의 그런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통해서 이 헌법재판소 기능을 실제로 무력화하려 했다라는 증거나 뭐 자료는 없다라고 봤고요. 또 어쨌든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 신임, 자막에 나왔듯이 네네네.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임 교수님 분석과 같은 맥락이네요. 위헌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헌재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는 그렇고 사실 오늘 앞서서도 다뤘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쟁점이 의결 종족수 과반이냐 3분의 2냐 이 부분이었잖아요. 물론 교수님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반대편에서는 그 권한 대행이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하고 있으니까 200명이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아까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예. 그 사실은 대통령도 탄핵 의결 정족수가 다른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와 똑같이 제적 과반수였어요. 그런데 그게 69년 박정희 대통령 때 개헌을 하면서 예.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결 정족수를 제적 3분의 2로 올립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힌 선출된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막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임명적인 국무총리하고는 달리 그 의결 정족수를 높인 거예요. 그런데 자, 한 부총리, 국무총리인데요. 임명된 분이잖아요. 예.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힌 분이 아니죠. 잠시 대통령직을 대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 논리적으로는 법리적으로는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오늘 헌재가 그 점을 확실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과반이 찬성한 건 적법이다라고 헌재가 오늘 발표를 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결과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에 대한 결과고 또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다, 격동의 한 주다라고 발표되고 있는 이유가 수요일에 또 제1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 2심 선고도 있습니다. 만약에 교수님 예상대로 금요일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면 월수금 굵직한 그 사건 심판이 나오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데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지 않느냐.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 또 최고 권력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한 주. 이게 어떤 총평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재명 대표는 공직자는 아니죠. 아, 네. 예. 그러니까 최고 야당의 여야 권력들의 대표인데요. 저는 그렇다고 헌재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날짜를 고려해서 예. 이렇게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날짜를 조정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 예상은요. 예. 물론 예상입니다. 너무나도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할 그 사유가 충분하고 명확했기 때문에 이미 저는 헌재는 인용 결정으로 가닥을 잡은 지 오래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선고 시점을 지금 보고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 지지층들의 분위기가 많이 과열됐고 또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이제 분위기가 많이 과열됐고 그래서 분위기가 식을 때를 기다리면서 아마 결정문의 문구를 다듬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는 뭐 과열된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더 과열되고 있잖아요. 그걸 헌재는 지금 이제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애초에 헌재가 그래도 이번 3월을 넘기지 않으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는 반드시 결정이 나오리라고 보고요. 뭐 아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금요일이 가장 유력하다고는 했습니다만 저도 헌법 연구자이기 전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예. 정말 당장 좀 선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예. 그런 마음 절박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새로 들어온 소식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전해드렸듯이 재판관 한 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고 예. 전해드렸는데요. 재판관이 판단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거고요. 예. 네, 여러 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우선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이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또 이제 그 법 위반 중대성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해서는 이제 대통령의 특검 후보 추천 의뢰는 이제 특검 절차, 임명 절차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데 예.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한다는 이 특검법 제정 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라고 봤고요.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이제 그 당시로는 이제 6명 체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체제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 일각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또 국가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의무가 한덕수 총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법 위반으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소수 의견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각 5, 인용 1, 각하 2 중에 인용표를 던진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의견이었고요. 앞서서 시기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 2심 선고가 수요일인데 민주당에서는 그 전에 해라. 그 대통령 탄핵 선고를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 후에 해라. 입장이 확 갈렸잖아요. 그 어떤 정치적인 분석이 있는 걸까요? 다 뭐 당리당략적인 분석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지금 언제 해라고 이야기하기보단 빨리 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예? 국민은 하루하루가 지금 고통스럽고 이 12월 3일 이후로 지금 국민들이 그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예. 헌재는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헌재가 신중한 결정을 내리려고 문구를 다듬고 있을 거라고 해서 하면서 헌재를 좀 옹호해 왔는데요. 이제는 옹호하기도 싫어요. 이미
위임권자인 지금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헌법 1조 2항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권력에는 헌법재판권도 포함됩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헌법재판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력을 행사할 때 그러면 봉사자로서 헌법재판관들은 사법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그러한 헌법재판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변론을 종결하고 지금 한 달 가까이 돼 가는데 어떻게 결정도 안 내리고 그러니까 온갖 지금 억측들이 지금 난무하는 예. 국민들이 그러한 억측들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또 경제대로 지금 계속 가라앉고 있고 또 외교도 지금 미국이 에너지부에서 우리를 아주 강등시키고 예. 신뢰도에 있어서 그런 상황인데 왜 신속한 결정을 안 내린 겁니까? 지금 여러 이유가 나오긴 합니다만 가장 합리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그 사건만 심리를 했고 지금은 검사 3명,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국무총리 등등등 심리할 그 사건이 너무 많아서 지연되는 게 아니냐. 이게 가장 합리적으로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 심리할 다른 사건들이 그렇게 사안이 복잡했습니까? 단순했습니다. 예. 그중에 제일 복잡했던 거는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 오늘 선고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이제 복잡한 사건 없죠? 다 끝났다. 예. 그러니까 당장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신속하게 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예.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재판권을 예. 주인인 국민에게 사법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제공해야 될 의무고 예.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40분에 한덕수 국무총리 즉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그 선고 상황마저 전해드리면요. 그럴까요? 네네,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 2명이 이제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예. 네, 탄핵 소추 의결이 국회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예.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봤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해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예. 네, 조금 전인 10시 21분쯤 이제 선고가 종료가 됐습니다. 10시 21분이요? 네. 예, 약 21분간 진행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한 총리는 즉시 이제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예.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이죠. 그래서 우선 업무 복귀 시 이제 조금 후인 10시 40분쯤에 정부 서울청사서에서 도어 스태핑을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또 11시쯤 산불 대응 관련 중대본 소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 대국민 담화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방금 저 각하 결정 2분 예. 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하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절차적으로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윤 대통령 측에서도 그랬고 그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예. 것이 절차 위반이다. 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는 이제 그 뭡니까 피고인이 그 증거의 내용을 부인해 버리면 증거 능력이 상실되죠.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라는 예. 게 있는데 그걸 왜 준용하지 않느냐라고 윤 대통령 측에서도 굉장히 따졌죠. 그다음에 하나 더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교수님. 잠시만요. 총리가 한덕수 대통령 직무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의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우리의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국회와 또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오후에는 정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저는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항상 소임으로 생각하고 복귀와 함께 다시 그러한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과 언론과 또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국무위원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한대행님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직으로 복귀를 했죠. 한덕수 대행의 출근길 물린답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신데요.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실까요?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 사건하고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하고 절차적인 문제에서 피청구인 측들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게 겹칩니다. 첫 번째, 예. 이제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때 증거로 삼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고 또 내란죄 형법상의 내란죄 판단을 이제 그거는 형사재판으로 미루고 헌법상의 내란 행위를 해서 헌법 77조 4항 국회는 이제 비상계엄하에서도 손댈 수 없게 한 것을만 판단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 또 한 총리 측이 문제를 삼았는데 예. 각하를 했지만 그 절차적으로 문제 삼은 거에 대해서는 각하를 한 이유로 삼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볼 때 이제 윤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도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이러한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서 각하해야 된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늘 결정에서 제일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란죄를 처리한 게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그거를 네.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도 똑같은 것을 문제 삼았거든요. 내란 가담 여부고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고 물론 다르지만 비슷하니까 그게 중요한 쟁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각하 의견에 대한 분석까지 들었고요. 방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근길 약식 담화였고 11시 40분 약 1시간 뒤에 정식으로 준비를 해서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 방금 전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네, 조금 전인 10시 반쯤이죠. 한덕수 총리가 서울 정부청사로 복귀를 하면서 짧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헌법재판소의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본인
이 국정을 이끌어준 최상목 권한대행 또 이제 국무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도 밝혔고요. 예. 네, 복귀한 즉시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시로 이제 통상 산업 상황을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무위원과 또 민관 합동으로 세계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또 지금 큰 산불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이제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리겠다, 명복을 빌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한 메시지도 냈습니다. 지금 이제 좌와 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들도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네,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출근길 약식 회견 내용 정리를 해주셨는데 교수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저는 한덕수 총리가 중요한 것을 안 밝혔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당장 임명장을 줘야 됩니다. 예. 오늘 결정에서 비록 기각 결정이 났지만 헌법재판소가 그 소추 사유에 관한 부분에서 분명히 밝혔죠. 예.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임명을 지체한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총리를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는 아니라고 했을 뿐이지 예. 이렇게 위헌 행위를 했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예. 만약에 지금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다시 이 위헌 행위를 다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비록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예. 분명히 결정문에서 마은혁 후보에게 임명장을 안 주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한 총리는 한 권한 대행이죠 이제 예. 반드시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게 임명장을 교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다라고 헌재가 발표도 했고 또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발표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네, 선고를 했죠. 예, 네.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라는 입장을 지금 밝혀주신 거고요. 또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을까요? 아직 새로 들어온 소식은 없는데요. 우선 예. 한덕수 총리 이후 일정 간단히 다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그럴까요? 우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예. 네, 5명 기각 의견으로 기각이 됐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조금 전에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예. 10시 반쯤에 정부 서울청사에 도착을 해서 도어 스태핑, 즉 약식 기자회견을 했고요. 또 11시쯤 산불 대응 관련 중대본 소집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식 대국민 담화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오후에는 NSC 회의 소집보다는 이제 소집 그리고 이제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다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불도 큰 걱정이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 총리가 산불 진화에 대한 대응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수님 이제 약 1, 2분 정도 뉴스 특보 시간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실까요? 네, 제가 아까 선거 이전에 예상했듯이 기각 예. 결정이 났고요. 예. 그리고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문에서 헌재는 최대한 애썼습니다. 무엇을 애썼느냐?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의 내용은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애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까지 신중하게 한다고 시간을 끌어왔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는 발표해야 됩니다. 사전적인 정지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신속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지금 오늘 당장 언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선고할 건지 국민들에게 공개하십시오. 예. 사실 이 선고 결과만큼이나 국민들의 관심사는 이 시기였거든요. 한덕수 총리도 87일 만에 오늘 선고가 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리기간이 91일이었으니까 거의 육박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이미 최장 기록을 경신했고요. 우선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각으로 결정났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임지봉 교수, 김민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